다른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시사 맛집 출발 서해시대. KBS 목포라디오 생방송 출발 서해시대입니다. 목포시와 목포문화재단이 임기가 9개월에 불과한 문화도시 센터장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시민사회 반발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를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목포문화연대가 11일 연이어서 목포시와 목포문화재단을 지금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네. 저희들이 지난 10일 날, 네. 목포시는 그 목포문화도시 센터장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1차 나갔었어요. 네. 그런데 1차 나가고 나니까 그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네. 페이스북에 반박을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2차가 나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11일 날인데요. 목포시는 문화예술 전문성을 갖춘 목포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채용할 것을 촉구한다는 이런 성명서를 2차례 냈었습니다. 그대로 이제 11일 날 나간 이후에 또 그 목포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반박을 또 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10일 이 저 성명서 발표한 것은 목포문화도시 센터장이 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라. 네. 센터장에 대한 얘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반발 페이스북 글을 올린 이후에 네.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채용해라 네. 그렇습니다. 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네네. 네. 그리고서 상임이사가 또 글을 올렸다고요? 네, 반박을 했었어요.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네. 또 문화재단은 또 할 겁니까? 그 뒤로 어제요. 네. 한 2가지를 또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2가지는 이제 하나는 목포문화재 민낯으로 해서 네.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채용 기간을 약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이후에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기간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사건이 없어요. 어디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채용 공고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네.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목포문화도시센터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지금 3번째 채용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사건의 발단이 된 그 원인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 상임이사님께서도 그 결제 라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을 했어요. 이제 제가 먼저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결제 라인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히 센터장은 상임이사라든가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거든요. 네. 재단 이사장님이시. 그래서 그 결제 라인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는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 뒤로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1차에서 제가 문화도시 조성사업 센터장 공고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 12월 31일까지 채용 기간을 약 9개월짜리를 공고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도시센터장을 채용을 하는데 네. 공고를 일단 냈단 말이에요. 네. 공고를 냈는데 그 채용 기간, 임기 기간. 그러니까 임기가 9개월짜리였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채용을 한다는 9개월의 공고를 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월 이달 말경에 합격자 발표하면 4월 달부터 계약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을 하게 되죠. 그러죠. 그러면 11월 달이니까 12월 달이니까 9개월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고를 있을 수 없는 공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그동안 이제 센터장이 벌써 이 사업이 문화도시 사업이 법정 문화도시 정부기관에 선정됐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센터장을 모집했는데 1기 때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모집했었죠. 그렇죠, 모집했었죠. 그리고 2기가 임기가 끝났고 지금 3기를 그렇죠, 모집한 거죠. 한 거고. 그런데 지금 9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이 9개월 임기가 흔치 않은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9개월짜리 채용 기간을 채용을 합니까? 그리고 기간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센터의 책임을 져야 센터장 9개짜리를
하는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기 때는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연장을 해서 2년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2기 때는 1년 계약해서 이번에 마무리된 겁니다. 3월달에 마무리되니까 다시 채용을 했는데 3기 때는 9개월짜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2년, 1년, 9개월짜리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않는데. 되지 않-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채용 공고에는 1년으로 다시 바꿔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0일 날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11일 날 다음 날 예. 채용 공고가 변경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1년짜리로 근무 기간부터서 1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연대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채용 공고 기간이잖아요, 지금. 네. 7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기간에 또 변경된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해도 잘 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현재 채용 공고 기간인데 그 네. 사이에 그 날짜가 바뀌었다. 또 그런데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 문화연대에서 이제 이의 제기하면서 이제 왕래가 서로 뭐 통화라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지 않았어요. 보통 관례적으로. 그러면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답변을 듣지 못했겠네요. 그러니까 답변에서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9개월짜리 왜 뽑냐라고. 네, 그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된다겠는데. 네. 그러면 정확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이번에는 하는 거다 네.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우리가 뭐 업무적으로 실수를 했다 하면은 행정적 착오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면 또 얘기가 있어야 하나는 되는데. 이제 이번에 9개월이 끝나잖아요. 9개월 올해 예. 끝나면 내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센터는 소멸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엄밀히 보면 1년 9개월짜리 1년 뽑아야 9개월. 맞아요. 뽑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센터가 사업의 연속성, 센터장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고 정상까지 마무리 지어야 맞는 거예요, 원래는. 네. 관례적으로라든 모든 상식적으로. 근데 그러면 또 설사 1년짜리를 채용 공고를 이번에 3기를 했다 1년으로 그러면 했다. 예. 그러면 나중에 9개월짜리를 내년에, 예.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렇죠. 예. 순서가 그러잖아요. 이게 일반상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보통 1년씩 해왔고 그렇죠. 연임을 하더라도 1년을 다시 연임을 그렇죠. 시키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1년이었어야 맞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9개월짜리 예. 뽑는 것도 문제가 정부의 되지만 법정문화도시 이 사업이 예. 끝나게 되면 그렇죠. 자동으로 이제 없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잔여 기간을 9개월로 뽑으면 채용을 하면 되는 거다. 9개월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산을 해야 돼요. 네. 어떻게 9개월짜리가 정산합니까? 다만 연장해서 갈 수는 갈 수는 있겠죠. 있겠죠. 그건 연임을 그 하면.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채용 공고에 채용에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문화연대가 성명서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 네. 하나씩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네. 예산권의 불합리성을 지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산권의 불합리성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의 불합리성이 아니고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상임이사가 그 작년 8월 달에 규정을 바꿔가지고 회계 분야에서 센터장이 정골권을 500만 원 이상은 상임이사가 정결권을 갖게 됐어요. 사업에 500만 원 이상을. 500만 원 이상을 예. 이하가 아니고요. 이하는 센터장 정결권이고 500만 원 이상은 상임이사 정결권을 가진 거예요. 예. 자, 이 사업은요, 예. 문화도시센터 사업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0만 원 사업을 상임이사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다 보니까, 예. 한마디로 해서 계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산에 따라 그렇죠. 사업의 폭이 달라지고 사업 형태가 달라지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실질적으로 센터장은 허수아비 역할을 밖에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전에는 인사권 있잖아요. 네. 센터장이 이 기간제나 이런 걸 채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인사권도 상임이사가 모든 것을 권한을 지게 되고, 그래서 실종이 어떻게 보면 센터장은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센터장이 모두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총괄은 하죠. 그러니까 행정적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상임이사 쪽에서.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타 지역에 가지고 내 사례를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결제는 나이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상임이사 결제도 되고 이사장 결제도 있어야 되고 이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권한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폭이 센터장의 권한이 센터장. 정결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 업무를 예. 현장에서 추진하는 예. 센터장 입장에서는 너무 정결권이 없다. 너무 권한 정결권이- 자체가 없다. 그렇죠. 5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사업이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이거 잔잔한 사업 외에는 전부 거의 예. 상임이사가 전부 권한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좀 센터장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권리 행사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네. 있다. 네. 결정권에 있어서요. 네네. 앞서 잠깐 인사권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기간제 채용 관련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상임이사와 관련해서 그 조례 바꾼 거, 네. 정관을 개정한 거,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사무국장 승진 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내부 그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인사권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사무국장 있지 않습니까? 예. 사무국장은 그동안 공개 채용을 해왔어요. 외부에서요? 예. 아, 예. 이 어쨌든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두 네. 차례 갔어서. 예. 그리고 상임이사로 이번에 승진시켜서 자체 승진한 것 부분도 사무국장님께서 그때 되셨는데 그때도 공개 채용을 했어요. 예. 공개 채용을 해서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상임이사도 내비규정이나 정관을 바꿔서 자체 승진을 했고 또 팀장이었던 분이 자체 승진으로 해가지고 사무국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사건, 이 승진에 대해서는. 예술인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자체적으로 내규를 바꾸고 정관을 개정해서 만들다 보니까 자체 승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관에는 네.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외부 공개 네. 채용이 해야 되는데 이 정관을 바꿔가지고 네. 내부에서 승진해가지고 네. 상임이사를 비롯해서 네. 그 밑에 사무국장까지 전부 내부 승진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권과 예산권도 있지만 밀항하고 영등포 한 사례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왜냐하면 대표사님과 다른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예, 밀항 같은 경우에는요. 밀양. 예, 밀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문화도시 사업 중 문화도시 선정이 됐어요. 1등으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 사업권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센터장이 정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보통 3년, 4년 계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요, 2천만 원 이하에는 센터장이 정결권을 갖는 겁니다. 네.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네.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이 아니라 2천 이상짜리를 상임이사가 정결권 갖고 센터장 그 이하로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갖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영등포와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어요. 네. 지금도 그 경우는 부산의 영도구라든가 서귀포 같은 경우는 재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요? 문화도시 센터에서 완전히 정결권을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 좋은 성과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임용될 수 있도록 채용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거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네. 센터장의 어떤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그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화도시 센터는요. 1년짜리 전부 계약입니다. 직원들까지. 예. 정규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올 12월 달에 전부 1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12월 달 다 끝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직원들이요. 계약을 연장을 할지 안 될지 자기들이 그만둔다면 예를 들어서 거의 3분의 2만 그만두더라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문화도시 센터는 마비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공주 같은 데는요 100% 정규직입니다. 센터인데도.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7명, 밀양은 4명이 정규직으로 돼 있어요.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목포는 1년짜리로 해서 전부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인근 지역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도 그렇게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요? 우리 이번에 이제 대부분 없어요. 이번에 진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재단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영암 같은 우리 근교잖아요. 네. 거기는요 대표이사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활발히 활동했던 제 아는 분도 네네. 계신데 그분을 직접
군수님이 전화해서 당신 같은 전문가를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지금 영암이 문화재단들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근교의 군 단위도 그러고 해남도 강진도 해남 강진 쪽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예술 문화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 지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제 사회문화를 이끌어내서 어마어마하게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근데 목포 문화재단만은 유일하게 조용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화도시 예향이라는 곳에서 제대로 좀 네.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금 네. 이런 지적이신데 네. 거기에 따라서 뭐 그 문화예술계의 덕식을 갖춘 덕망을 갖춘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성명서도 이제 내용에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목포 문화인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상임 이사님께서도 반박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꼭 전문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복지센터 같은 경우 전부 복지사 자격증을 가는 사람 채용을 합니다.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문화재단과 문화도시센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 확보를 하고 연구를 할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문화단체 전문단체로서 대안 제시도 하고 때로는 문제 제기를 해서 올바르게 잡고 추진하면서 목포의 문화 발전에 좀 노력을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을 해가지고 센터가 문화도시 사업,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이죠.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문화인대 정태관 대표였습니다.